자, 5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세국어의 비교 부사격 조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현대 국어의 비교 부사격 조사는 와와 과가 있죠. 자, 중세국어에는 이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니까 나랏, 말싸미, 딩귀기, 동국정우식 표기로 여기 이제 한자 뒤에 한글로 쓰진 않았지만 중국 딩귀게 달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니까 우리 배운 거 있죠. 시옷 뭐였죠? 뭐의였죠? 네, 그리고 관용격 조사 나라의로 해석이 됩니다. 나라의. 그 다음에 말싸미 여기 보니까 이어 적기 돼 있죠. 원래 말씀이지요. 주격 조사 이 쓴 거예요. 받침이 자음일 때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전에 얘기했죠. 자기를 낮추거나 상대를 높일 때 쓴다고 했으니까 의미가 축소된 겁니다. 옛날에는 이 말싸미가 말이었어요. 말. 근데 지금은 말은 말인데 자기를 낮추거나 상대를 높일 때만 쓰니까 의미가 축소된 겁니다. 나라의 말이. 여기서의 중국은 중국의 말을 의미할 겁니다. 중국의 달라는 중국과 달라 이거죠. 달라. 달라는 이제 리을 이응형이 나중에 되면 리을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국어의 비교 부사격 조사 와, 과가 중세 국어의 애로 쓰였다는 거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호박, 도곤, 더 곱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의 도곤은 뭐뭐보다입니다. 뭐뭐보다. 그래서 호박보다 더 아름답다 이런 뜻이죠. 도곤입니다. 도곤. 자, 그 다음 얘만 좀 볼게요. 라와입니다. 라와. 자, 널라와 씨름한 나도 여기 이제 뒤에 뭐 자고 일어 운이 놀아 뭐 이런 거 나와요. 청산 별곡의 구절인데 이 널라와가 바로 너보다입니다. 그래서 너보다 걱정이 하는 많다 이런 뜻이죠. 너보다 걱정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의 비교 부사격 조사와 그다음에 도곤 나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봤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볼 건데요. 하나는 이제 히읗 종성 체험과 기억 고용 체험 뭐 이렇게 볼 겁니다. 자, 히읗 종성 체험부터 볼게요. 히읗 종성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 히읗을 종성으로 가지고 있는 체언들이 있었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체언이라고 하죠. 히읗 종성 체언, 히읗을 종성으로 가지고 있는 체언이 있었다는 거죠. 자,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은 이 히읗 종성 체언 같은 경우에 단독으로 쓰일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단독으로 쓰일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조사와 같이 쓰일 때 보입니다. 조사와 같이 쓰일 때 이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연음이 되거나 축약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자, 돌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돌이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는 히읗 종성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히읗 종성체는 단독에서 쓰일 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이라는 조사가 붙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돌히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돌히. 그래서 이 히를 보고 돌이라는 체언이 히읗을 종성으로 가지고 있는 히읗 종성 체언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히읗이 연음돼서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축약은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 과라고 합시다. 돌과. 자, 그럼 히읗과 기억이 만나면 축약이 되죠. 축약이 뭐예요? 우리 배웠죠? 자, 요 4개. 우리가 뭐 중학교 때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가다 보자 뭐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여기에 히읗이 붙으면은 뭐 카타 파차 이렇게 축약이 되죠. 축약. 기억과 히읗, 키역, 디귿과 히읗, 뭐 티귿 이런 식으로 축약이 듭니다. 1 플러스 1은 뭐예요? 2가 아니라 축약에서는 1이죠. 1이에요. 네, 그래서 줄어드는 거죠. 음원의 개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콰 이렇게 되겠죠. 돌콰.
그럼 이 화라는 걸 보고 이 돌이라는 단어가 히읗 종성 체언이었겠구나 알 수가 있죠. 이것은 현대국어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안박이에요, 안팍이에요. 안팍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거죠. 원래 비읍일 텐데 여기 히읗이 넣어가지고 축약이 된 형태로 나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암닭이에요, 암탉이에요. 암탉이죠? 이런 겁니다. 자, 암에다가 히읗 종성 체언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닭이 붙었겠죠. 그래서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축약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현대 국어에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살고기, 살코기 이런 식이죠. 히읗 종성 체언이 현대 국어에도 남아 있는 예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사라졌지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억 고용 체험 보겠습니다. 자, 이 기억 고용 체험, 기억 첨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거니까 한번 써드릴게요. 기억 덧생김 체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쉽게 말해서 기억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 종성 체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기억 고용 체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 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히읗 종성 체험, 기억 고용 체험.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외워주셔야 되는데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모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전 시간에 배웠었죠. 우리가 하나의 단어 안에서도 원래 현대국어는 나무죠. 하나의 단어 안에서도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양성, 나무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조사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조사. 자, 조사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이가 붙겠죠. 기억납니까? 중세국어에 주격조사 3개 있다 그랬죠? 예, 제로 주격, 예,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로 끝나는 모음에는 예 붙이고요. 그 다음에 앞말이 잠이면 예 붙이고요. 이를 제외한 모음면 예 붙인다고 했었죠. 예,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주격조사가 붙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앞 단어 체언의 끝 음절 모음이 탈락해요. 탈락하고 뭐가 생겨요? 기억이 더 생기죠. 기억이 더 생겨요. 기억이 더 생기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미음. 얘는 어떻게 돼요? 앞 음절에 받침이 됩니다. 받침이 되고 그대로 연음시키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나에다가 앞 음절에 받침이 되니까 남. 그 다음에 기억이 더 생기니까 기.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요거 한번 해볼까요? 모에다가 목적격 조사입니다. 얘 왜 쓰는지 알겠죠? 아래야 양성, 오 양성 이래서 쓰는 거예요. 모음 조화 잘 지켜진 거죠. 중세국어에서 그 목적격 조사 을을 그다음에 을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음성이고 양성 이때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체언의 끝 음절의 모음이 탈락하고 기억이 더 생기고 얘는 받침으로 간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이 더 생기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기억 고용 체언, 기억 더 생김 체언, 기억 종성 체언, 기억 첨가 현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불규칙 용언에 대한 얘기예요. 불규칙 용언. 자, 불규칙 용언에 대한 얘기인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시옷이 용언의 어간에 쓰였을 때 뒤에 조사가 왔을 때 이 시옷이 바뀐다는 겁니다. 뭐로 바뀌어요? 반치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반치음으로. 그래서 어떨 때는 보이고 어떨 때는 보이지 않고 어떨 때는 시옷이 보이고 어떨 때는 시옷이 보이지 않고 반치음으로 보이고 이러니까 이제 이것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보는 거죠. 자, 나중엔 탈락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비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모음 앞에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경은 비읍으로. 나중에 순경은 비읍 뭐로 바뀐다 그랬죠? 오우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더보가 더워, 도바가 도와. 요게 와로, 요게 워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중세국어에 간단하게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비교 부사격 조사. 그 다음에 이제 히읗 종성 체언, 그 다음에 기억 고용 체언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했고 잠깐
잠깐 현대국어로 좀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헷갈리는 부분. 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치솟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치솟다. 자, 이 치솟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쳤을 때 얘를 한번 쪼개 볼 겁니다. 자, 어간으로 쪼개보고 미로 쪼개보고 접사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어근도 찾아볼게요. 자, 어간은 뭐고 여기서 어미는 뭐고 접사는 뭐고 어근은 뭘까 찾아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가 어간, 어미, 접사, 어근 여기서 형태소로 찾아볼 건데 형태소라는 거는 우리가 쪼갤 수 있는 만큼 다 쪼개주시면 돼요. 자, 봐봐요. 이렇게 한번 쪼개봅시다. 치솟고, 치솟으니, 치솟아서 다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치밀다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얘도 뭐 지금 여기서는 치만 들어갔지만 다른 말이 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른 말이 들어갈 수 다 쪼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형태소인데 자, 어간, 어미, 접사, 어근 치솟다가 어떻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살펴보기에 앞서서 뜻을 좀 아셔야 돼요. 뜻을 자, 어간은 활용할 때 우리가 활용이라는 건 뭐만 합니까? 활용이라는 거는 뭐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용언이 할 수 있어요. 동사, 형용사가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용언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활용할 때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왜 대체적으로라는 말을 쓰냐면 바뀌는 것도 있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불규칙 용언이라고 그러죠. 불규칙 용언. 대체적으로 안 바뀌어요. 근데 대부분이 규칙이에요. 활용할 때 대체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어간입니다. 어간. 그 어미는 이거죠. 뭐예요? 활용할 때 대체적으로 변하는 부분이죠. 변하는 부분이 어미예요. 어미. 자, 그 다음에 접사는 뭐냐면 어근의 뜻을 제한해 주는 부분을 우리가 접사라고 합니다. 접사. 그 다음에 어근은 단어의 실질적인 뜻을 담당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뜻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어근입니다. 자, 그럼 어간, 어미, 접사, 어근 이거 찾아볼 수 있겠죠. 한번 볼게요. 자, 치솟다 보겠습니다. 활용을 해볼게요. 치솟으니, 치솟아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간 어디까지가? 치솟까지가 어간입니다. 어미는 뭘까요? 치솟으니, 치솟아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다가 어미가 되겠죠. 접사는 뭘까요? 접사. 여기서 접사. 어근의 뜻을 제한해 준대요. 자, 여기서의 치가 접사가 됩니다. 볼게요. 솟다라고 있죠. 솟다. 그러면 이 솟다의 뜻을 제한해 준대요. 치솟다. 치라는 건 어떤 뜻을 가진 접사일까요? 자, 위로란 뜻을 갖고 있는 접사예요. 치솟다, 치밀다, 치뜨다 이런 식으로 쓰이죠. 치가 접사입니다. 어근 뜻을 제한해주는 치가 접사가 되죠. 자, 그럼 어근은 이 치솟다에서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솟다가 되겠죠. 솟다의 이 부분이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는 어근이 될 겁니다. 어근. 자, 아시겠죠? 어떤 단어가 나오든지 어간, 어미, 접사, 어근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치솟다 보시면 얘는 접사고요. 얘는 어근이죠. 자, 그래서 이런 단어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이런 단어를 우리는 파생어라고 해요. 파생어. 자, 단어에는 단일어가 있고요. 단일어. 하나의 어근이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복합어가 있죠. 복합어가 있는데 이 복합어 안에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죠. 이건 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합성어는 뭐와 뭐로?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죠. 그 다음에 파생어는 뭐와 뭐가? 접사와 어근 또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가 파생어입니다. 우리가 앞에는 접두사, 뒤에는 접미사라고 부르지만 어찌됐건 접사예요. 자,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예를 들어 날짐승이라고 합시다. 자, 날짐승 합성어일까요? 파생어일까요? 1번 합성어, 2번 파생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거를 대부분의 학생들은 파생어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 날은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뜻? fly의 뜻이죠. 난다라는 겁니다. 날짐승, 날아다니는 짐승이에요. 조류를 의미하죠. 들짐승, 길짐승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어? 합성어.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얘를 어근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근으로 이런 식으로 찾아보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찾아볼 건데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쭉 하다 보니까 요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종종 나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시옷인데요. 오늘은 사이시옷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시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이 얘기로 왜 했냐면요. 여기서 합성어 좀 알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으라고. 어근과 어근으로 되어 있죠. 사이시옷은 사이에 시옷이 들어가는 현상인데 언제 일어나느냐? 합성일 때 일어나.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충족이 돼도 이 합성어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합성어일 때만 일어납니다. 합성어일 때만 사이에 시옷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합성어는 어근이 뭐라고 했죠? 실질적인 뜻을 가진 것이라고 했죠. 자, 실질적인 뜻을 가진 것. 어근과 어근인데 이 실질적인 뜻을 가진 어근은 우리말일 수도 있고 한자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와 뭐로 이루어진 합성어냐면 우리말과 우리말로 이루어진 합성어 또는 우리말과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 또는 한자어와 우리말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만 일어나요. 그럼 하나 뭐가 남았죠? 한자어와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에선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요 예외 6개인데 외워주셔야 됩니다. 숫자, 새빵, 착간, 곡간, 퇴간, 횟수. 요 6개의 한자어는 자, 합성어의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6개의 한자는 한자와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에 시옷 넣어줍니다. 자, 우리 봐봐요. 개수가 맞아요? 개수가 맞아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답은 2번입니다. 왜요? 한자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6개의 한자어 합성어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표현이에요. 개수는. 시옷 넣어주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합성어일 때만 일어나고 두 번째 우리말 한자어 우리말일 때 일어나고 한자어 한자어일 때 일어나지 않는데 예외가 6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숫자, 새빵, 착간, 곡간, 퇴간, 횟수.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입니다. 이 세 번째 조건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또 일어날 수 있느냐? 뒷소리가 된 소리 될 때 일어납니다. 된 소리.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초랑 불 합성어죠. 자, 근데 발음을 했을 때 촛불이 됩니다. 촛불 발음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사이에 시옷을 넣어줍니다. 넣어주죠. 네, 사이에 시옷 들어갑니다. 사이 시옷 현상이에요. 자, 두 번 된 소리.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첨가될 때 일어납니다. 니은이 첨가될 때 일어나요. 자, 예를 들어 내와 물이 합쳐집시다. 여기서 니은 첨가는 발음상의 첨가입니다. 발음할 때 어떻게 돼요? 냇물 되죠? 냇물 됩니다. 냇물. 니은 첨가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써줘요? 냇물 이렇게 시옷 넣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니은 첨가입니다. 니은 첨가. 자, 나무와 잎이 있다고 칩시다. 자, 발음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나문잎 되죠. 니은과 니은이 첨가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줘요? 나문 이렇게 시옷 넣어주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이 시옷 현상은 합성어,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 일어난다. 두 번째, 어떤 합성어? 우리말 합성어, 우리말 한자어, 우리말 합성어에서 일어난다. 한자와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숫자, 새빵, 착간, 곡간, 퇴간, 횟수 이 6개의 한자어는 합성어임에도 불구하고 한자와 한자어이기 때문에 원래 사이에 시옷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들어간다. 자, 뒷소리 된소리 될 때 일어난다. 촛불 된소리 되니까 시옷 넣어준다. 냇물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니까 시옷 넣어준다. 나뭇잎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니까 시옷 넣어준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아마 이 정도까지 하고요.
원래 오늘 이제 원래 계약이 됐어야 내일 계약이 됐어야 되는데 계약이 이제 또 연기됐죠. 네, 그래서 5주차까지 되면 다음 주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아마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 마지막에도 얘기했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지식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싹 외우시고 시험에도 이제 요런 내용들의 이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운 거를 바탕으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싹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